PR 전략은 업 시간에서도 잠깐 좀 살펴봤죠. 왜 또 얘기하느냐 뭐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략이 제대로 꾸며지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수업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삶도 많이 지기를 바라고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전략적인 사고의 삶이며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입하게 된다면 보다 더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재미있어질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강의지만 기본적인 우리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더 많은 응용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이제 언론 공간이나 조직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게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흔히들 언론 플레이 이라고 얘기하는데, 언론 플레이를 하는 방법으로는 우리 용어 때 좀 공부했던 것처럼 퍼블리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퍼블리시티는 뭐였죠? 보도자를 만들어서 그게 기사화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퍼블리시티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PR을 퍼블리시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랬죠. PR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PR이 퍼블리시티 행위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고 또 활용하고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로비라는 게 있죠. 로비는 지난번 공부할 때 우리의 경우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니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PR과 방법들은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계를 좀 잘 맺어놓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것을 넓은 의미의 로빙이라 할 수 있겠죠. 또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또 마케팅에서 또는 주주관계, 위기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자원 홍보, 등, 또 이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원화되면서 더욱더 체계적이고 세련된 홍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홍보 전략에 이제 여기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뭡니까? 아까 앞에서 대상 공중의 분류에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내부 공중이냐, 내부 공중이는 조업원, 주주, 이런 관련된 이해관계자. 외부 공중이라면 언론이나 사회단체 또는 그 지역사회, 이런 대상들이 외부 공중. 이런 것들, 기관들 또는 단체들과의 관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나 또는 어떤 기관이 좋은 이미지, 또 좋은 호감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밥 한 끼 먹고 이런 정도는 이제 곤란하겠죠. 그래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은 어떻게 꾸민다 그랬습니까? 앞에서 반드시 상황 분석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상황 분석은 이제 과거는 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발로 뛰어야 되고 또 어떤 기관으로 요청해야 되고 연구 전문가를 만나야 되고 물론 이런 것들도 지금 또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다. 왜?
정부나 자원들이 매우 많이 공개되고 또 합리적으로 그걸 취득할 수 있는 공간이 프로세스가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세상이지만 이런 것들이 취업이 원활하기 때문에 복잡하면서도 쉽게 이런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홍보 조직, 이 홍보 조직이라는 것은 기관에서 홍보를 하는 주체적인 조직도 있지만 또 어떻게 그 홍보 대상이 되는 리시버, 수용자가 되는 조직도 있을 수 있죠. 기관, 대상의 기관, 기업, 공공기관, 협회, 병원, 학교, 관광기업, 요식업. 이게 이제 우리 홍보를 하게 되는 주체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해서 공공기관이, 정부, 단체, 그리고 또 협회가, 병원이, 학교가, 요즘 학교도 지금 학생 자원이 줄어들면서 대외 홍보가 매우 중요한 걸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특히 관광기업들, 이제는 관광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SNS를 통해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올립니다. 그래서 뭐 불친절했다, 서비스가 안 좋았다 그러면 바로 올라가죠. 그래서 대고객과 관련해서 이런 홍보에 매우 많은 신경을 써요. 요식업, 식당업 관련된 뭐 이런 식업료 관련된 업체, 우리나라 같은 카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즉 생존과 불가분 관계에 있는 공중과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서 조직이 유지 발전하는 경영 전략이 홍보이다. 그래서 앞에서 아까 설명드린 MPR, 마케팅 PR 이 두 가지를 접목을 해야 보다 효율적인 기업의 생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PR 전략은 PR 전문가들이 공중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왜? 과거에는 일방적이거나 또는 자기 목적에 의해서만 행위를 하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만의 목적으로 행위를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외면당하기 있습니다. 그래서 PR 전략은 언론관계, 소비자관계, 지역사회관계, 정부관계, 주주관계 같은 공중별, 그러니까 셀렉트해서 관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관리는 문제, 위기, 이미지, 홍보, 캠페인 등 상황별도 관리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중별로도 전략이 분류가 돼야 되고, 상황별, 항상 위기는 뭐 어떤 상황이 발생되죠.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오늘 고객이 와갖고 식사를 하다가 뭐 집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가 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런 정도는 또 매우 단편적이고 간단한 접근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을 판매를 했는데 그 제품 속에서 그걸 먹고 뭐 병원을 다닐 정도로 문제가 발생했다. 심각하죠. 수많은 제품을 회수하고 뭐 이런 다른 법석을 합니다. 이때 위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위기 관리는 솔직한 게 좋습니다. 그때 실시간으로 상황을 체크해서 이게 숨기려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종종 직업 기업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 우리가 자주 발견하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죠.
대공중간 이미지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캠페인 같은 것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캠페인도 필요하지만은 일상에서 그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전략들이 많이 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관광과 관련해 갖고는 지역 축제라 또는 그 축제와 결부시켜서 뭐 호텔이나 숙박업 또는 음식업 또 여행 업 이런 기관들이 캠페인을 공동으로 유지해서 행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매우 많이 행해지고 있죠.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은 SNS 행위를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R 수행 과정들은 이제 아까 전략에서 기본적으로 한 4~5단계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 7가지 단계로까지 해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런 프로세스 정도는 좀 이해하고 이해뿐만 아니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상황 분석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떠냐, 경쟁사는 어떠냐, 또는 이 여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어떤 유형이냐, 계절적인 것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3월이니까 3월은 이제 계약하고 봄이 이 새싹이 돋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춘객, 상춘객이라는 건 뭡니까? 봄에 이제 꽃이 나고 막 새싹이 돋고 겨울이 움츠렸던 상황이 일어나는 이런 계절입니다. 그 계절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는 계절도 여행의 경우 특히 계절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쟁사 제품의 유형 다양한 심지어는 대체품 여행과 전혀 다른 것이 컴퓨터가 대체품이 된다. 컴퓨터를 살 것인가 여행을 갈 것인가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옛날에는 뭐 그냥 인구 통계학적 변이를 해가 나누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런 정도 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어떤 감성적인 사람 그러면 세심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목적지향적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딱 전략을 개발합니다. 이 상황 분석할 때 주로 많이 활용되는 기법들이 있죠.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SWOT 여기는 뭐 그까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간략히 좀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그 다음에 O Opportunity, T Threat 위협. 이 SW는 내적인 강약점입니다. OT는 외부적인 강약점. 그래서 내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구분해서 SWOT를 기본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개발합니다. 전략을 개발할 때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분면에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느냐 또는 그 부모의 상황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고객과 결부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상황 분석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중이 어떠냐
공중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걸 이제 매칭한다. 매칭하는 방법은 포지셔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 그래서 자리 내용을 한다.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우리 일상에서 늘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하죠. 응? 그냥 아무데나 하나 주세요. 그래서 던지지 않을 거란 말이야. 선물을 하게 될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선물한다. 특히 남녀 간에 처음에 교제를 하게 될 때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내갖고 거기에 호감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라니. 그거와 마찬가지로 고객도 그런 관리가 돼야 됩니다. 2단계 이제 넘어가면은 상황 분석을 문제를 확인한다. 1단계는 뭐 그냥 문제가 없으면은 계속 루틴하게 해도 잘 돌아가면 뭐 하지만 항상 세상은 변한다. 응? 뭐 변할 때 왜 변한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뭐 어떠냐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거 없다 이게. 항상 문제는 우리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확인하고 상황 분석을 실시합니다. 때로는 있는 현상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법으로 조사,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공중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해서 전략 개발에 나섭니다. 이제 전략 개발이 되면 전략 속에는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표를 설정하게 되겠죠. 앞에서 우리 이제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봤고, 또 목표하면은 그 위에 또 뭐해서 목적이 있다. 목적은 어떤 이념이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을 얘기하게 된다면은 목표는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목표로 제시한다. 다른 말로 측정 가능한 수치로 목표를 설정하라. 우리 앞에서 마켓시어 10%, 마켓시어 20%, 30%, 또 같은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 광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광고 목표를 설정할 때는, 홍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인지도 80%, 선호도 50%, 뭐 이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은 그 연구 결과 제시된 결과를 가지고 기획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획을 하게 되냐? 예를 들면은 구체적인 방법의 기획. 그게 바로 전술입니다. 전술.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전시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그걸 설득하고 움직이게 하는 활동, 실행을 하게 된다. 뭐 SNS도 내보내고 사람을 만나서 또 접촉을 하기도 하고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할인 행사도 하고 프로모션, 다양한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따른 결과를 평가한다. 이때 이제 작성될 홍보 기획서는 뭐 아래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보면은 주제와 부주제, 기획 배경, 문제 상황, 목표가 반드시 나오겠죠. 이제 그 다음 목표에 나오는 누구에게? 소구 공중에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사는 뭐 어떤 조사를 할 건가? 전략을 이제 제시한다. 전략에는 목표도 설정하게 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전략을 계획을 하게 되고 전술은 어떤 형태로 할 건지 뭐 퍼블리시티 하면 퍼블리시티 대상이 SNS 중에 뭐 어디 이 채널을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액션 플랜을 이제 실행을 한다. 플랜하는데 이제 캐치프레이즈, 테마, 보도자료, 이벤트, 예산 편성, 시간 설계
이 시간 설계도 중요하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 예산 또 뒷받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시 되는 것은 PR은 돈이 안 된다 그랬죠. 광고는 덜 주고 산다 그랬죠. 그 말은 이 PR의 경우 시면이나 채널에다가 돈을 안 준다는 말이지. 그 행위를 하는 데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하면은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런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부대 최소 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광고도 이런 수행 과정을 거칩니다. 플러스 지면에 짓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이제 PR과 광고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기 나오는 캐치프레이즈, 캐치프레이즈, 이 캐치프레이즈하고 슬로건 좀 헷갈리죠? 그럼 캐치프레이즈는 뭐고 슬로건은 뭐냐? 여러분 명확히 알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용어를 쓰기도 하고 활용해야 될 겁니다. 캐치프레이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로 제시됩니다. 그러면 남해대학의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북권 최고 취업 우선 대학, 그럼 이제 캐치프레이즈라는 것은 명사로 우리가 목표 지향적인 목적 지향적인 내용을 담는 게 캐치프레이즈라. 슬로건은 뭐냐? 이 캐치프레이즈를 뒷받침해 주는 건 슬로건이에요. 자, 남해대학은 취업을 통해서 행복을 이끌어주는 남해대학. 이게 캐치프레이즈예요. 왜 행복이 이끌어줄 수 있냐 이게. 남해대학 오면은 취업이 잘 된다. 하는 게 캐치프레이즈였다. 무조건 취업이 되는 대학, 남해대학, 이런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럼 그 캐치프레이즈를 설명해주는, 행복이라 가져주는 남해대학이라도 캐치프레이즈 할 수도 있고, 기술과 능력을 우선으로 해주는 남해대학. 이게 또 슬로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슬로건이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평가가 필요하다 그랬죠. 평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시행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잘하는지 세바퀴 돌지 뱅글뱅글 결과도 없이 도는 거죠. 목표에 따른 기준점이죠. 아까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측정 가능한 수치로 제시해야 평가가 명확하게 해볼 수 있겠죠. 목표가 선호도 80% 마켓이야 30%라고 제시하시면 그게 달성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그걸 통해서 남해대학에 와서 공부해 보니까 만족한다, 만족도가 있다, 만족도의 평가에 취업이 잘 되시니까 만족도를 느낄 수도 있고, 그냥 학교 오니까 너무 공부하는 게 좋다, 이런 만족도도 있을 수 있고, 각종 매체 보도 결과, PR을 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퍼블리시티도 있다 그랬죠. 예, 퍼블리시티. 이 퍼블리시티를 통해서 얼마만큼 많이 보도되느냐, 남해대학이 취업 우선 대학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보도를 했다면 얼마만큼 보도가 잘 되느냐, 또 관광 홍보를 했다면 그 관광 홍보한 것들이 기사화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그리고 관광에 왔던 사람들이 만족도가 어떤가, 남해 관광 와갖고 얼마만큼 만족하고 갔는가, 또 남해군이 제시했던 목표,
작년에는 500만 명이었다면 올해는 600만 명의 관광을 유치하겠다. 600만이 달성되었는가? 어? 그 온 사람들이 많이는 왔지만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을 해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 전략과 전술 수립에 필요한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죠. 이건 상황 분석입니다. 아까 상황 분석일 때 SWOT 이랬습니다. 이 내부적인 요소, 이게 이제 SW, 강약점, 외부적인 요소, 기회와 위협, 이런 걸 분류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 기회 요소와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고 아까 얘기했던 테마, 이슈 이런 것들, 테마 이슈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캐치프레이즈라는 거예요. 그 캐치프레이즈를 설명하는 게 슬로건이에요. 그 다음에 캠페인 믹스 전략. 캠페인이 믹스라는 건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믹스죠. 이제 앞에서 잠시 살펴봤던 IMC를 생각하세요. 타겟이 100명이 있다면 그 100명에게 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면 좋은데 전달 안 된 경우가 많았다 이거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SNS는 이 타겟이 우리가 제시한 정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응했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좋아요 수준인가, 댓글 달는 건가, 댓글 달고 다시 우리가 서로 의견 교환을 했는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전술에 들어와서는, 전술은 뭐야? 전략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촉진 계획, 뭐 홍보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어 나서 효과를 측정하는 거죠. 이런 프레임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관광 여행 업을 하든, 그 다음에 관광과 관련된 뭐 숙박업이든 또 음식점이든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로 갖고 접근해 본다면 훨씬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SNS의 특징적인 것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죠. 키워드. 이제는 SNS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위해서 키워드로 접근한다. 종로 일식집, 종각역 일식집, 어느 게 낫겠습니까? 구체적인 정보도 필요하지만 또는 때에 따라서는 브로드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정보가 잘 알려져야 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구체화시켜 놓으면 오기 힘들겠죠. 그것보다는 좀 더 브로드한 키워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를 검색하면 검색량이 많은 핵심 키워드가 나오도록 키워드를 선택하고 그걸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각종 SNS 채널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시태그. 해시태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데 해시태그 샵 기반해서 메시지를 붙여서 해놓으면은 해시태그 되어 있는 것만 리스트가 올라오고 또 그걸 찾아서 괜찮은 퀄리티 사진과 함께 올리게 되면 게시물로 선택이 되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낚시, 특히 미끼를 딱 올리는 거죠. 미끼를 올려 뭐 몇 번 하면은 할인해준다, 뭐 또는 또 뭐 하면은 뭘 쿠폰을 준다,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프로모션을 또는 혜택 제공, 공짜, 파격 할인, 무료, 하여튼 이 호기심 자극 정보를 통해서 고객들을 유도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잔잔한 소소한 광고,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요즘 뭐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러나 그 수단은 페이스북으로 그대로 회사가 이름이 메타지,
광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큰 금액 들이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지역, 내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 카테고리들을 광고해 낼 수 있다. 물론 인스타그램이나 SNS 채널이 과거 매스미디어에 비해서 큰 돈은 들어가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을 장기적으로 집행한다면은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안정된 회사 기반에서 제품이 대량으로 꾸며지지 않는 한 이런 광고 위주의 SNS보다는 오히려 많은 부분들을 흥미를 이끌어내고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SNS 전략적 접근도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광고로 전환하는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